나머지 구간 역시 2000년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난관을 맞이하니 그 원인은 바로 이기 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에서부터 8호선 중 가장 먼저 착공된 구간은 5호선 전 구간과 7호선 강북 구간, 그리고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6호선이 착공되지 못한 것은 다른 노선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인데, 도심 통과 노선인 5호선, 아파트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던 7호선 강북 구간 건설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은 원래 철도청에서 시공하려 하였으나 과천선, 분당선 등 다른 수도권 전철 공사로 인한 공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서울시로 건설 및 운영권을 넘겨지어졌는데, 그래서 이 구간도 6호선보다 착공 시기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6호선과 7호선 강남 구간, 8호선 암사에서 잠실 구간은 1994년에 착공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6호선 일부 구간이 착공되지 못했는데 약수역에서 태릉 입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창신역에서 보문역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터널 공사가, 그리고 상월곡역에서 석계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북부 한산도로 건설을 한 번에 시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 완공 시기는 1997년 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완공 시기가 1998년 말로 1년 늦춰졌는데, 착공 지연과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추진의 어려움 등이 이유였습니다. 2기 지하철 중 비교적 빠른 시기였던 1990년 말에 착공한 노선들은 당초 예정보다 연기되어 개통하였는데, 5호선은 1995년과 1996년에, 7호선 강북 구간과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도 1996년에 개통하였습니다. 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의 개통 연기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2단계 구간의 공사도 미뤄졌는데, 이때 2기 지하철 나머지 구간의 개통 시기 역시 1999년 상반기로 또 미뤄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공사 도중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강 작업의 문제도 있었고, 애당초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잡은 탓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6호선의 건설은 전반적으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침수 사고였습니다. 1998년 5월 비가 오면서 불어난 중랑천 물이 6호선 공사장을 통해 흘러들어왔는데, 이 물이 환승 통로를 통해 7호선 태릉 입구역으로 쏟아져 선로 침수로 7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지되어 버린 사건이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6호선의 개통은 점점 미뤄져 2000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6호선의 최초 개통은 2000년 8월 7일 봉화산역에서부터 상월곡역까지 아주 짧은 구간이었고, 나머지 구간 역시 2000년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난관을 맞이하니 그 원인은 바로 IMF 외환위기의 여파였습니다. 약수, 버티고개, 한강진, 이태원역 4개의 역을 공사하던 시공업체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면서 약 70%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 서울시에서는 해당 건설업체의 보증업체에 공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되면서 이들역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흥창역 시공을 맡은 다른 건설사는 파산 결정이 내려져서 6호선은 이 5개의 정거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2000년 개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들역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01년으로 6호선 개통을 미룰 것인지, 혹은 공사가 덜 된 역들을 통과시키고 부분 개통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통을 미루자니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우려되고, 부분 개통을 하자니 통과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국 부분 개통으로 가닥을 잡고, 공사가 덜 된 5개의 역 중 그나마 공사 진행이 빨랐던 광흥창역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0년 12월 15일에 6호선을 부분 개통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약수, 버티고개, 한강진, 이태원역 4개의 정거장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신당역은 이 당시 환승통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신당역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환승 통로가 없더라도 임시 방편으로 과거 노량진역의 사례처럼 외부 출구로 나왔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환승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엔 주로 이런 승차권을 사용하던 시기였으니 이런 방식을 시행할 수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원래 6호선은 동대문역과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1호선 동묘암역 신설 계획이 뒤늦게 잡히면서 역시 개통 당시에 이곳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약수역은 앞서 소개했듯이 시공사의 부도로 아예 6호선 약수역이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 구간에서 다른 노선과의 환승은 오직 청구역 5호선만 가능했었습니다. 미개통 구간이었던 약수역에서 이태원역까지 4개의 정거장은 2001년 3월 9일에 개통하였습니다. 따라서 6호선의 완전 개통이자 1989년부터 본격 시작된 2기 지하철의 마무리는 2001년 3월 9일에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당역 2호선 환승 통로는 2001년 8월 3일에 개통하였고 동묘암역은 1호선 정거장이 2005년 12월 21일에 개통하여 이때부터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 6호선의 특징은 멋진 분위기의 정거장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6호선 녹사평역으로 자연 채광을 통해 햇빛이 지하 4층 대합실까지 들어온다는 점, 대합실 구조가 원형으로 이루어졌고 이 공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이 역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것은 당시 서울시청사의 용산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때였고 따라서 이 역은 시청사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역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사의 용산 이전은 취소되고 현위치에 새로운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버티 고개역 역시 승강장 분위기가 다른 편으로 승강장의 깊이는 깊지만 넓은 터널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선로 사이 콘크리트 기둥 없이 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만 설치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다만 스크린도어 설치로 이 부분에 지붕을 씌우게 되면서 현재 개방적인 분위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6호선에서는 3기 지하철을 대비한 역들이 몇 곳 있습니다. 3기 지하철 중 9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과 환승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마포구청, 녹사평, 신당, 고려대역은 모두 3기 지하철 환승을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청역은 11호선과의 환승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데 원래 11호선은 홍제천변 한쪽에 단선 복층으로 승강장을 만들고 현재 마포구청역 1, 2, 8번 출구 방향 대합실과 연결하여 6호선과 환승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녹사평역은 원형 대합실을 만들면서 지하 4층 대합실을 11호선 환승통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즉 11호선이 만들어졌다면 지하 4층 대합실에 6호선 방향과 유사한 통로가 만들어져 11호선 환승동선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10호선과는 공덕, 신당역에서 2번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10호선 신당역은 6호선 신당역 북쪽 흥인 사거리 부근에 들어설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6호선 승강장에서 흥인 사거리 방향으로 환승통로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려대역 역시 12호선과의 환승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으며 원래 출구는 고려대학교 방향 1번과 2번 출구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출구는 만들어도 추후 12호선 건설 시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12호선을 만들 때 함께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요구와 12호선이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는 점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3번에서 6번 출구도 같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대비한 환승 계획은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 계획이 IMF 외환위기 이후 백지화됨에 따라 쓸모없어진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동북선 경전철이 12호선과 유사한 경로로 공사 중이며 고려대역에서 6호선과 환승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6호선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6호선은 보통 한산한 노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6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71만 95명이었으며 코로나 관련 이용객이 다소 줄은 작년에는 52만 4,086명이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보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며 오늘날 혼잡도가 심한 노선인 9호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도는 다른 노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노선으로 2021년 기준 망원역에서 합정역 구간이 최대 혼잡 구간으로 95.9%의 혼잡도를 보여 수도권 주요 전철 노선 중에서는 혼잡도가 다소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노선 자체가 서울 도심이나 강남, 영등포,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모두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필요한 노선이나 서울 동북, 서부권 등 지하철 음영 지역을 모두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